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강사 고정욱입니다.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8월달에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입니다. 하반기에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분들한테 연간보험료 10% 또는 3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건이 좀 있지만 2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. 뭐 예를 들자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 보험과 관련된 뭐 가스 누출 탐지기 같은 걸 선물해 준다거나 펫보험을 가입하신 분들한테 예방 접종 약 같은 걸 이제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바뀌는데 기존의 사은품들이 아무래도 금액이 작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품과 관련된 선물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사실 비대면으로 할 때 음성으로만 했었죠.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소비자분들도 어렵고 컨설턴트 분들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뭐 민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오해 소지들 결국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서 음성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통화라든가 또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청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영업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달러보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험료도 보험금도 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판매할 때는 원화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들이 좀 제기가 좀 돼 왔었죠.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줄이고자 우리 상품 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소비자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또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결국 소비자도 좋고 컨설턴트 분들도 좋게 조금 더 깐깐하게 좀 만들자. 예, 이렇게 좀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우리 화재보험 위험 높은 경우 보험 제대로 못 들지 않았습니까? 담보도 제한이 돼 있고 또 특수 건물 아니면 들기가 힘들었는데 담보 포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동 건물도 인수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가 완화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험 상품 관련 비교 경시 중에 유지율 이 부분은 1, 2, 3, 5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부분까지 제공을 할 수 있게 돼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어떤 비율들을 소비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바뀌고요. 마지막으로 경영 공시 의무. 자, 예를 들어서 독립대리점인 GA가 6개월 동안 100만 원 미만의 실적을 한다. 이렇게 되면 경영 공시 의무 면제가 되고요. 그리고 100인 미만인 소형 독립대리점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1000만에서 500만 이렇게 50% 낮아진다고 합니다. 이렇게 제도가 현실성 있게 또 실속 있게 바뀌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기사는요. 이제 주민등록등본 안 떼도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다. 뭐 아시다시피 보험 가입할 때는 특수한 경우 이제 우리가 특히 가족관계 증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아시다시피 마이데이터란 서비스를 보험회사와 이제 행정안전부가 같이 협약을 해서 MOU를 맺어가지고 실제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과 보험사를 이제 연결시켜줘서 결국 이런 서비스가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내 데이터를 내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허락하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결국 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태아등재를 할 때나 또는 내 카드가 아닌 뭐 자녀인데 부모님의 카드로 결제할 때나 뭐 이럴 때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이나 이런 이제 서류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간편하게 전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제도가 바뀐다라고 합니다. 물론 이 제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로 들은 것은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자, 세 번째 기사는 단기납종신. 이제 제동이 걸립니다. 예, 9월 달부터 판매를 중단하게 됩니다.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과거의 무해지종신보험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험료가 쌌지만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이 0원, 즉 0%인 이 무해지 상품들이 결국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을 해서 민원의 온상이 돼서 결국 중단이 됐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한 보험사가
성과급 또는 뭐 축하금 명목으로 해서 뭐 5년째, 7년째, 10년째 이런 식으로 축하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다시 회귀가 됐었죠.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게 뭐 다시다시피 월납보험료 30% 정도를 사업비로 떼는데 어떻게 5년, 7년, 10년째 원금 이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? 결국은 여기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고 특히 뭐 이제 종신보험의 장기보험 유지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보험사들이 굉장히 경영 쪽에서 좋은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웠죠. 여기서 뭐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. 우리나라 최대의 생명보험사가 2위, 뭐 3위 달리는 생명보험사를 따라잡혔다.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과열이 됐었는데 결국 이 상품의 판매를 이제 9월 달부터 못하게 됩니다. 이렇게 바뀌고요. 두 번째, 우리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또는 자녀 보험이라고 하면 원래 15세 미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어른이 보험이 나왔죠. 어른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이지만 가입 범위를 즉 가입 대상의 연령을 뭐 최근엔 35세까지 확대를 해서 가입할 수 있게 한 거죠. 그래서 성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더 저렴했고 여기에 뭐 스코링도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가입 금액도 크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점이 돼서 굉장히 젊은 층에서는 보험 재테크 영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제동이 걸립니다. 결국은 15세 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는 어린이 자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. 물론 이게 9월 달에 어떻게 제동이 걸릴지 모르지만 현재 기사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운전자 보험 뭐 다시다시피 윤창호법 인식이법 통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 절판 마케팅 엄청 했죠. 당연히 법이 바뀌면 법에 따라서 금융상품도 따라서 바뀌는 거 보험은 특히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비자 피해를 좀 일으켜 왔다. 왜냐하면 소비자 측에서도 불만이죠. 뭐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드러났는데 법이 바뀌니까 또 갈아타라 또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보험사들이 과열 경쟁을 통해서 가입 금액을 높임으로써 또 이것 때문에 또 갈아타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의 책임을 따지고 묻고가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불편하거나 여기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만기를 20세가 아니라 20년 만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만기보다는 연만기로 팔아라 또는 뭐 갱신형으로 팔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 상품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또 당분간은 절판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상품들은 굉장히 다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알린다라면 또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 기사는요. 간병인 비용 수백만 원 이거 간병보험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 빨리 늙어가는 나라입니다.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. 다 아시다시피 간병에 대한 시설들, 간병에 대한 인력들 그리고 간병에 대한 정부의 재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늙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게 당분간 어떻다? 굉장히 큰 부담으로서 정부에서 작용이 될 것이다.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늙어가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도 좀 바뀌고 있는데 뭐 다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남녀 평균 83.6세입니다. 그런데 건강 수명이 73.1세입니다. 10년 정도 조금 더 차이 나죠.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51년째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만큼 계속해서 이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. 근데 이 기간을 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간병이
제대로 준비되어야 된다. 결국 건강하지 못한 시기에 와병 상태에 눕게 되면 결국 나를 누가 돌봐주느냐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결국 가족이 돌보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뭐 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이것만은 간병보험으로 제대로 준비하자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간병보험들이 굉장히 완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보장의 폭도 넓어지고 있어서 이런 특약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. 자, 마지막 기사는요.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례가 나왔는데, 우리 즉시연금 아시죠? 즉시연금의 상속, 즉 즉시연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수익자가 상속재산 의력을 받았을 때 이게 결국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. 이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는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. 갚으라고 했는데 결국 소송을 걸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맞고 B는 A에게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. 그런데 이 돈을 빌린 B가 이걸 갚지 않고 사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망했을 때 즉시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, 즉시연금은 일시납으로 돈을 넣고 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어떤 기간이 되면 원금을 돌려받거나 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이제 이 원금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, 결국 이 돈을 누가 받았냐? 자녀가 받았죠. 근데 이 자녀가 이 재산을 받을 때 상속을 어떻게 했냐면 한정 승인으로 상속을 했습니다. 다 아시다시피 한정 승인이라는 건 빚이 있는 만큼만 돈을 받겠다는 얘기죠. 그런데 핵심은 이 받은 돈 중에, 상속 재산 중에 이 즉시연금 상속보험금은 여기서 뺐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A씨가 소송을 걸었습니다. 당연히 이 자식들한테 소송을 걸었고요. 어떻게 걸었냐? 한정 승인을 했는데 이 받은 보험금에서 요 재산에서 요걸 뺐으니까 이건 한정 승인이 아니다. 이건 단순 승인이다. 말 그대로 단순 승인은 다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원점으로 되돌려서 이걸 받은 다음에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. 그런데 1심, 2심에서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, 이 소송을 건 사람이 이겼는데, 이게 마지막 대법원에서 뒤바뀝니다. 결국은 이 즉시연금의 보험금을 받은 자녀들의 이 재산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.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. 그래서 한정 승인이 맞다. 그래서 A씨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. 자, 이 판결을 내린 근거가 뭐냐? 핵심이 바로 이게 생명보험, 고유의 생명보험 계약이고, 두 번째는 즉시연금의 보험금도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고 판결을 한 첫 판례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컨설팅을 할 때, 이 절세 컨설팅을 할 때 이 보험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, 이 부분이 그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또 해주는 하나의 판례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넣었습니다. 자, 8월달 많이 더우시지만 건강 유념하시면서 좋은 또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